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불길이 잡혀가던 경기도 풍택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다시 번지면서 이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가운데 3명의 소재가 확인이 되지 않았었는데 안타깝게도 낮 12시쯤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소방관들이 어떻게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네, 숨진 채 발견된 소방관 3명은 오늘 아침 7시쯤 불길이 잦아들자 공사장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지 찾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쯤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서 연락이 끊겼고 낮 12시쯤 대원 수색팀이 건물 2층에서 이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앞서 연락이 끊긴 소방대원은 모두 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오전 9시 30분쯤 스스로 탈출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완전히 꺼진 게 아니었나 봅니다. 네, 지금도 불길은 잡혔지만 현장에선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검은 연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46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0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기 시작해 6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고 아침 7시 10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급격하게 불길이 번지면서 오전 9시 20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 충남 지역 소방 장비와 인력까지 긴급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직후 작업자 5명은 대피했고 2차례 이뤄진 현장 검색에서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학수사대가 조금 전 현장에 도착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20년 12월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말 완공을 앞둔 물류창고 안에는 용접을 위한 산소통과 LP가스통 등 인화물질이 많았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돼 최종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다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끝이 났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의원총회를 재개해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안을 안건으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초 이준석 대표도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를 공개하자는 이 대표와 비공개로 하자는 일부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이 대표 없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토론 끝에 이준석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추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의원총회 참석과 발언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곧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를 의원들이 결의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3시간 가까운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사퇴는 갈등만 키울 수 있다. 경론이 이어졌는데 사퇴 의견이 더 많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는 여러 정책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무역협회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정부 역할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규제도 경쟁과 효율을 높이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정학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무사안일하다는 비판을 받는 공직사회 개혁을 약속하며 이재명 정부는 민생정부, 실용정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속한 민주당을 향해 철학과 가치를 국민들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당 구조를 비판하고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에도 아직도 추격자라고 몸을 낮추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정부가 화이자사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초기 닷새 안에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걸로 임상시험 결과 확인된 약입니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입원하지 않고 약만 먹고도 치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택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예정대로 1월 중순에 국내에 도입됩니다. 치료제는 어디까지나 마지막 수단이고 예방접종과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전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사와 세부 사항을 확정짓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에 도입과 활용 방안 등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매 계약이 체결된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사 76만 2천 명분과 MSD사 24만 2천 명분을 합쳐 총 100만 4천 명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6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900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1명 줄어든 882명으로 24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4.8%로 현재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780개입니다. 병상 여력 증가에 따라 입원 대기도 빠르게 해소돼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린 환자는 9일째 한 명도 없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700km 표적을 명중해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 100일 만입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의 능동구간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재확증하고 새로 도입된 측면기동 기술의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이 발사 후 분리돼 측면 기동에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겨울철 기후 조건에서의 연료 엠프라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나 고도 등을 북한 발표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난해 9월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는 다른 새로운 무기 체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다양한 한미 정보 자산으로 탐지됐고 대응 가능하며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는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된 재원과 특성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최대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며 탄도미사일과 달리 회피 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려운 점이 특징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약속은 강철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발생한 KTX 탈선 사고 원인으로 당초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열차 바퀴 이상 때문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열차 바퀴가 사고 현장 3km가량 전 지점인 5탄 터널에서 발견됐는데 바퀴 이상으로 제동이 걸린 채 운행하다 탈선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어제 낮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KTX 선로 이탈 사고. 불꽃이 일고 열차 유리창에는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탑승객 7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은 영동터널을 지난 뒤에 멈춰섰는데 차량 바퀴는 5탄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탄 터널 내부에서 차량 바퀴와 차축이 발견됐다며 5탄 터널 진입 전에 이미 파편과 탈선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탄 터널 진입 전에 바퀴에 이상이 생겼고 오탄 터널 내부에서 바퀴가 빠진 뒤 달리다 영동 터널을 지나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퀴가 빠졌을 당시 비상 제동 장치가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 당시 KTX는 시속 250에서 280km의 고속으로 운행 중이었던 만큼 제동 거리가 3km를 넘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 제기됐던 외부 물체와 충돌 가능성보다 열차 바퀴 이상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이 열차 바퀴 자체의 균열인지 바퀴의 외부 충격이 가해진 건지 등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열차 바퀴와 현장 주변 선로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어제 사고 뒤 밤샘 복구 작업으로 KTX 운행은 오늘 아침 7시 55분부터 정상화됐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을 체포한 경찰이 금괴 일부도 회수했습니다. 또 횡령금이 흘러들어간 계좌에서 250억 원가량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파주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 씨가 사들였던 금괴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한 거 인정하시나요? 왜 횡령하셨습니까? 횡령하신 자금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 씨는 지난달 1kg짜리 금괴 850여 개를 680억 원가량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22상자 분량입니다. 또 경찰은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이 입금된 주식계좌 등에서 250억 원가량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나머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잠적하기 전 자신이 보유하던 경기도 파주의 건물 3채를 아내와 여동생 등 가족에게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들의 시세는 한 채당 약 15억 원인데 횡령 시점인 지난해 10월보다 전인 5, 6년 전 땅을 산 것으로 파악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고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연료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내각이 총사퇴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시위대가 공항을 장악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 70여 명도 한때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새해 연초부터 액화 석유가스 LPG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는 시위대가 시청 청사와 대통령 관저 등에 난입했습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어제 카자흐스탄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시위 사태로 인해 보안 요원들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Поэтому, как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мерен действовать максимально жестко. 알마티 공항에도 시위대가 몰려들어 공항 운영이 중단되면서 어제 저녁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로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과 카자흐인 승객 등 70여 명이 공항 내에 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공항 내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있으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한국 총영사관의 지원을 받아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이번 대규모 시위는 새해 들어 LPG 가격이 2배가량 인상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사퇴안을 수리했지만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정부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 알마티 한국 총영사관은 현지 비상사태 선포 직후 교민 안전 공지문을 연락망 등을 통해 전달하고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한국인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저녁 공항 내 안전한 장소로 잠시 대피해 있던 아시아나 항공 승객들은 시위대가 해산한 직후 모두 자택이나 호텔로 이동했다며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과일이나 고기와 같은 농축수산물은 10만 원 이내 가격으로만 선물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제한선을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통가의 설 선물 세트 판매. 청탁금지법상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이번 주말부터 한 달 동안 현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올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재작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도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때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1년 전보다 56% 증가했고 특히 10에서 20만 원대 선물 매출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과 조화 속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을 상향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30% 깎아주는 쿠폰 지원 한도 역시 2만 원으로 2배 올립니다. 이번 달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최대 100만 원으로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 성수품 공급도 앞당깁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설 명절 3주 전에 배추와 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16대 성수품 20만 4천 톤을 시중에 공급합니다. 올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하고 40조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속여 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을 한 뒤 안마를 해주면서 주머니 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경로당을 돌면서 11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박연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경로당 앞을 서성입니다. 곧이어 경로당에 들어간 남성. 10여 분 만에 나오더니 재빠르게 달아납니다. 자신을 대학생으로 속여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안마를 해주며 주머니 속 현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6살 오모 씨입니다. 인물이 공헌하고 키고 대학교 나와서 실습 나왔다고 한테 그런 짓만 알았지. 나가고 난데 지가 본다 허전해요 이게. 그래 이렇게 본다 15,000만 남겨놓고 60만 원은 갖고 갔어요.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충남 아산과 서울, 강원도 횡성 등 전국 경로당을 돌며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2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건당 1, 2만 원의 소액 피해까지 더하면 실제 가로챈 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전에 발생한 경로당 절도 사건 기록과 인근 CCTV를 분석해 경기도 성남의 한 모텔에서 오 씨를 검거했는데 같은 범행으로 붙잡힌 것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동일수법 범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에 촬영된 CCTV의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경찰은 오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3년 동안 음담패설과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과 재단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다른 사립고에서는 갑질 논란을 빚은 교장이 학생들에게 가혹행위와 폭언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해 6월 30대 국어교사가 수업 시간에 춘향전을 가르치며 여성 외모 비하 발언을 합니다. 예쁘대가 그런 나오더라고 성인용 영상물을 볼 때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남녀 상렬지사 단어를 설명하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말도 했습니다.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3년 동안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학생들에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의규에 이를 신고한 학생은 해당 교사가 생활기록부나 수행평가에 불이익을 줄까 봐 두려워 수능시험이 끝나고서야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의 또 다른 사립고에서도 학생들을 동원해 교내 벽화를 그리게 해 갑질 논란으로 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교장이 학생들에게 얼차려 등 가혹행위와 폭언 등을 해왔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사권이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잇따른 사학 비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감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교조는 대전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절반 가까이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2021년 하반기 북한 이탈 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7%는 정서적, 심리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는 생계를, 22%는 교육과 진학을, 20%는 정신건강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은 백신 3차 접종을 대대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의 완전 접종 의미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기존대로 2번 맞으면 완전 접종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오미크론 변이 폭증으로 추가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고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의 개념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는 2차례, 얀센의 경우는 1차례가 그대로 완전 접종이라는 겁니다. So individuals are considered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f they've received their primary series. That definition is not changing.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 골격에도 추가 접종은 포함이 되지 않을 거란 뜻이 됩니다. CDC는 완전 접종으로 강력한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긴 하지만 더 나은 보호를 받기 위해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오미크론 폭증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등교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육구인 시카고의 경우는 교육당국의 등교 방침에 교사 노조가 반발하며 원격 수업 전환을 강행했습니다. Don't keep using us as sacrificial lambs, saying that it's safe to be in schools. It's not. It's not. And so this is what you have left us to do. Again, this is not a strike.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학교가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배움의 격차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계속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know they can be open safely, and we're here to help make that happen. And he agrees with medical, scientific, and education experts that because of the historic work we've done, we are more than equipped to ensure schools are open.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는 54만 명을 넘기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미국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벌이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폭동 1년을 맞아 현장 담화를 예고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거란 관측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태 1년을 맞아 현장 담화를 준비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대 난입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n January 6th of last year, I would expect that President Biden will lay out the significance of what happened at the Capitol and the singular responsibility President Trump has for the chaos and carnage that we saw.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의회 난입 직전 시위대를 향한 연설을 통해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미 의회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 책임 소재 등을 조사 중입니다. It was an attempt to reverse, through violent means, the outcome of a free and fair election, and make no mistake, the root cause of January 6th is still with us today. 미 법무부는 의회 폭동 이후 모두 725명을 체포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한 처벌 의지를 다졌습니다. There cannot be different rules for the powerful and the powerless.
There is only one rule. We follow the facts and enforce the law.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때 바이든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맞춰 반박 회견을 준비했지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인준 저지를 명분으로 의회에 난입했으며 충돌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했고 경찰관 1명이 순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양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도에 이틀 연속 내렸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3.44포인트 하락한 2,920.53에 코스닥은 29.32포인트 내린 980.3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예고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에도 기관의 집중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내림세를 기록했고 게임주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4분기 실적 우려에 14%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국내 조선업계가 8년 만에 최대 수주를 달성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조선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는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3%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오른 1,101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에서는 공기가 탁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다시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대구에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될 텐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가 될 전망입니다. 따뜻한 옷 입으셔야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해안 지역과 부산, 울산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로는 밤까지 약한 비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7도, 창원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4도, 청주 5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밤사이 수도권과 영서에 눈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